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재판 과정에서 군 검찰이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 가혹 행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오선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환 경찰청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실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 방지 및 안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국제위기그룹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한국 정보기관의 기밀 누설 및 정치 개입 등을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스타의 노래입니다. Loving You. 시려고 했던 남자들 이제 모두 안녕. 내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오빠만 부를래. 오빠야 어쩌면 좋아. 내가 사랑에 빠졌나봐. 너 때문에 그래 먼저 말하기 싫은데 내 인격을 내놔라. Loving you.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재판 과정에서 군 검찰이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 가혹 행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가족은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5일 군 당국과 재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일병 사망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5월 23일과 6월 27일, 7월 10일 세 차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2명뿐이었다. 변호인 측이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군 검찰은 가혹행위 주동자인 이 병장이 휴가를 간 동안 대신 운전병으로 와 있었던 윤모 상병을 증인으로 세웠다. 반면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김모 일병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해당 의무대에 입원해 있던 김 일병은 한 달 넘게 윤 일병과 가해자들을 지켜봤으며 헌병대 조사에서 윤 일병이 하루에 90대 이상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 관계자는 군 검찰이 핵심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유족에게 진상을 감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거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것과 같은 구체적인 가혹 행위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판을 지켜봤던 한 인사는 군 검찰이 사건 요지만 지시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재판을 방청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고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소장은 변호인에게만 전달하도록 돼 있어 유족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 과정을 거치며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28사단 포병부대 연대장, 대대장, 본부포대장, 당직자 등 16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중 8명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명은 1개월에서 3개월의 정직과 감봉, 2명은 각각 5일과 10일 근신에 그쳤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권호성 육구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신원 확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7시간 만에 잇따라 전격 사퇴했다. 권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한민구 국방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1년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 상황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권 참모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0개월여 만에 중도하차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오후 6시 경찰청 기자실에 내려와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며 여러 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두 사건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윤일병 사건을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다.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이 뒤늦게 확인된 데 대해서는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면서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730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는 국민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다며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달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실었습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5일 가기에 제출한 2014 일본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도 실었다. 독도 관련 기술이나 지도 표시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똑같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 색인의 다케시마 항목을 추가했다.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이후 10년째 방위백서의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한중일 각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서도 처음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백서에 반영했다. 백서는 이 지도의 일본적 경계선 안쪽에 독도를 배치하고 다케시마라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처리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사사야마 다쿠야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을 불러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김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이 외에도 방위 백서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지난해 백서에서는 헌법 제9조 아래 허용되는 실력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아베 내각의 7월 1일 가기 결정에 입각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 방지 및 안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국제위기그룹 ICG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한국 정보기관의 기밀 누출 및 정치 개입 등을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 정보당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꺼린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이자 ICG 서울국장인 데니얼 핑크스톤 박사는 약 1년간 한국 및 관련 전현직 정보 및 군 정보 관계자, 민간 전문가를 인터뷰해 작성한 한국 정보기관 내 병폐의 위험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약 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한국 정보기관의 병폐를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등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정치적 수세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 내 장성택과 관련한 이상 동향을 노출해 관련 휴민트, 즉 인적 정보망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구체적 사례로 제기했다.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핑크스톤 박사는 미국 정보당국이 매우 민감한 대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 출처와 방법론까지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 보고서의 주관적 해석일 뿐 장석택 수청 이후 대북 첩보라인이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비정부 국제기구인 ICG의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전 세계 30여 곳에 지사가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듣겠습니다. 벌써 1년.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어나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이름도 국민공감혁신위로 지었다. 박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의 화려한 거칠애가 아닌 근본에서부터 출발하겠다며 근본이란 투쟁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굳건히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근간을 둔 생활정치의 실현이라고 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원칙과 질서가 바로선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전략 공천을 배제하겠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과 관련 당내외 인사를 망라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널리 구하고 모시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쯤 당내외 인사가 각각 5명씩 참여하는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구성을 놓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내부 논쟁이 벌써 시작됐다. 당내 중도파들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전 의원과 이준석 씨를 영입했던 새누리당 모델을 주장했다. 현재 야당의 투쟁, 강성 이미지를 바꾸려면 과감하게 중도 보수 인사를 영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그룹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명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쇄신 관련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에 없던 것은 야당성이었고 넘쳐났던 것은 귀족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전 대표 영입에 대해 종잣집의 양자를 잘못 들여 사당이 무너진 꼴이라고 했다. 천정배 전 장관도 운동장은 보수로 기울어진 게 아니다. 갈수록 진보 쪽에 유리하다며 지난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가 아니라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었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7월 재보선 때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권은희 의원 전략 공천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중도 실용 노선 보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강경 진보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당을 살리려면 중도 쪽 보강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임기 첫 당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7일 의결과 함께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 최고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어느 쪽을 대구 경북에 배려할지가 관건이다. 물론 개파도 고려 대상이다. 사무총장의 경우 3선의 유승민 의원이 고사 입장을 밝힌 이후 3선의 김태환, 장윤석, 서상기, 정희수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개편에 임박해 대구 경북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배치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사무총장에는 수도권 중진을 기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후보로는 4선의 정병국, 원유철, 심재철 의원과 3선의 한선교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구 경북목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병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전남도 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이 거론된다. 전남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화합특위 위원장 임명설이 나온다. 공동대변인에는 박대출, 민현주 의원의 유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재선의 김영우 의원이 추가로 임명될 전망이다. 권오을 전 의원은 김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원한 경기도 연정을 위한 여야 간 정책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연정이란 정치적 실험의 첫 결실이 맺어졌다는 평가지만 합의사항이 선언적이고 실현성도 떨어져 연정이 안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는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도의원은 이들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 운영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경기 연정 예산가계부도 만들기로 했다. 남지사의 공약인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복원과 따봉마을 조성사업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도 합의했다. 안산시를 사람 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0.59%인 일자리 예산 2%까지 확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원 등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지사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에 이뤄졌다.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이 됐으며 지난 6월 18일 첫 모임을 가졌고 5차 모임을 가진 이날 합의문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큰 틀의 정책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남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연정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남지사가 독일식 연합정권 모델을 제시해 찬성했는데 슬그머니 연합정치로 바꾸며 연정의 개념이 축소됐다며 합의문을 도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 연정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높은 음자리가 부릅니다. 바다에 누워.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주문 너를 바라다 본다. 소리금 내 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씻기워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할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딥디비디비디 딥딥디리 딥딥디리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주는 너를 바라다 본다. 소리금 내 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씻기워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할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딥디비디비디 딥딥디리 딥딥디리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에 오류가 있어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회원 1,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가 증세가 전혀 없으리라 예측했던 연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근로소득자 증세 규모가
1인당 평균 5만 6,642원, 총 893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5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납세자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연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전년보다 1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42%에 달한다. 미혼자의 경우 3명 중 2명,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10명 중 4명가량이 해당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미혼자와 맞벌이 계층이 불리해졌다는 게 납세자 연맹의 주장이다. 또한 상대적 고소득자인 연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정부 추산보다 2.6배 많은 평균 7만 7,769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예측은 검증 결과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했다며 정부가 16개 소득 구간별로 한 명씩만 국세통계 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 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 연맹의 정부 추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평균 세부담 효과 추계는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 신청 내용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와 상이할 수 있다며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세부담을 893억 원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6개 소득구간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는 납세자 연맹의 주장과 달리 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 급여 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50에서 60%로 차등 적용되던 은행권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지난 1일부터 70%로 상향 일원화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은행 대출 청구에서는 지역과 주택 형태별로 실제 적용 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대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정한 LTV는 최대 가능한 한도의 개념이고 은행은 그 범위 안에서 지역별 경락률을 넘지 않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나타난다. 5일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지역과 물건 성격마다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팔리는 낙찰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LTV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70%까지 가능하지만 지역 중소도시들의 연립주택 등은 70%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부실화했을 때 담보물인 주택을 팔아 이를 메워야 한다. 팔리는 금액이 담보 금액보다 낮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LTV도 그에 맞춰 조정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 GG옥션의 자료를 보면 7월 평균 서울시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은 대부분 70%를 초과했고 서초구는 90%, 강남구는 89%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인천시 중구 단독주택의 경우 53%, 연립주택은 32%에 불과했다. 강원도 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94%에 이르렀지만 다세대 주택은 57%로 나타나는 등 달랐다. 은행들의 LTV 차이는 이 차이에 대체로 비례한다. NH농협은행은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LTV를 이번에 상향 조정된 대로 70%로 적용하지만 지역은 다르다.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의 LTV는 65%에 불과하고 인천 계양구의 단독주택은 60%, 남구와 중구는 55%로 더 낮아진다. 강원도의 경우엔 시지역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LTV가 70%로 책정돼 있으나 다세대 주택은 55%다. 같은 지역이라도 은행 자체의 여신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경락률이 70%를 초과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로 70% 한도가 채워지고 있지만 지역은 은행마다 다르다. 농협에서 65%였던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의 LTV가 우리은행에서는 70%로 더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는 지역별로 은행 자체의 여신 기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고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제대로 설명하라고 은행들에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야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한국은행의 공동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보육지원금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IMF와 한은공동연구진은 5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노동 공급량을 확대해야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 전체 고용률은 64.4%로 OECD 평균 65.2%를 약간 밑도는 데 비해 15세에서 6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이 53.9%로 OECD 평균 57.4%에 비해 현격히 낮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등 지원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대 8%포인트 올라간다고 밝혔다. OECD 30개 가입국의 1985년부터 2011년까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와 정부 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세금 부담 경감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은 가구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대부분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눈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송대관의 유행가. 노래 가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유행가 서글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본다.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 눈물이구나. 그 시절 그 노래 가슴에 와닿는 당신의 노래. 노래 가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쿵쿵 따리 쿵쿵 따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보자. 쿵쿵 따리 쿵쿵 따 서글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보자.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 눈물이구나. 음정 박자 다르지만 넘치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쿵쿵 따리 쿵쿵 따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보자. 쿵쿵 따리 쿵쿵 따 서글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보자.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 눈물이구나. 음정 박자 다르지만 넘치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넘치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가끔 중부지방에 늦은 오후까지 비가 지나겠습니다. 대체로 서울, 경기, 충청과 경상도 쪽 오늘 비는 10에서 4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제주도 쪽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으로 소나기 예보돼 있어서 나머지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좀 지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많이 흐리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세종이 28도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하지만 오늘 폭염주의보가 새로 발효되는 곳도 있는데요. 바로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 대구와 울산 쪽입니다. 이미 경북 일부는 폭염주의보 발효돼 있고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잠시 뒤에 그 밖에 경상도 쪽으로 확대 발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구가 34도까지,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와 동해, 부산 30도의 낮 최고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더워지는 남부지방도 있긴 한데 계속해서 폭염 속에 특히 경상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낮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밤사이에 열대야도 계속되기 때문에 불쾌지수도 높은 하루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비가 오는 곳이 많을 텐데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 내리는 시점은 다르지만 비가 이어지고 금요일은 충청 이남 쪽으로 비가 계속해서 지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은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한롱의 직간접 영향으로 강원 영동, 경상도, 제주 쪽에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의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9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은 오늘은 가까운 거리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행선 열차 중에는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비교적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가 이른 시간부터 대부분의 열차는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후 2시 열차 이후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과 청량역에서 운행하는 중앙선과 태백선도 오후에 배차된 열차에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역시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행선 열차 중 호남선과 중앙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구간들보다는 한결 낮은 예매를 보이면서 이후 준비된 대부분의 열차에 아직은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는 어제와 예매된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태백선이 이 시간 현재 가장 높은 예매를 보이면서 강릉역에서 밤 11시 40분에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에만 좌석 예매가 가능하고요.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는 주로 저녁 7시 30분 이후에 배차된 열차에나 100석 이상씩, 그리고 또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대부분의 구간들도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조금 여유 있게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에서는 요즘 만 2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이나 7일 동안 일반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티켓은 다음 달 6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만 26세 이상 성인분을 대상으로는 3일 동안 KTX 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자유여행 패스를 발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최진희입니다. 물보라. 난 그대 눈을 보면서 꿈을 알았죠. 그 눈물 속에 흐르는 나를 보았죠.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내 삶을 위해 주어진 모든 시간을 늘 그대에게 바치려 하고 있어요.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저 넓은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과 야당 의원들 간 입법 청탁 관련 연락이 오고 간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 의원에게 돈이 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영상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5일 김 이사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등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교수 장아무개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의 전 현직 보좌관도 불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조사했다. 특히 김 이사장 쪽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입법 로비용 자료들이 법안 작성에 토대가 된 것인지 추궁했다. 개정안은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재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유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신하경 의원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검찰은 신하경 의원이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받았다고 밝힌 상품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어치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4일 지난 연말 학교 쪽에서 사무실에 상품권을 놔두고 가 직원 10명에게 두세 장씩 돌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간 연락 내용에는 입법 청탁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의원이 김 이사장과 만나는 장소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영상을 확보했다. 수사 대상이 늘어날지도 관심이다. 당시 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20명이다. 새누리당 의원이 4명,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16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나온 의원 3명을 제외하고는 수사 선상에 오른 이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 소환을 목표로 야당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상 의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검찰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16조 원을 들여 출산, 양육, 교육, 건강, 노후 등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부는 5일 연 국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이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거나 올해 시행이 예고된 정책이 망라됐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이 부족하고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데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5년 뒤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 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은 분야별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 8천억 원, 이를 통한 자립지원 15조 1천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반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급여화,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행복주택 공급, 소득 연계한 반값 등록급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인턴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를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5년 뒤 고용률은 70%로 출산율은 현재 1.19명에서 1.3명으로 올라가고 국민 의료비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5.2%에서 3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의료비 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핵심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모두 빠졌다며 기존의 물건에다 포장지만 다시 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료비 경감 대책이 빠졌다는 것은 5년 뒤에도 가계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지금과 같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예로 들고 증세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숨진 남편은 1995년부터 부모 형제와 연락이 두절됐고 부모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5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2004년 봄 이전 행적을 일부 파악했다. 피의자 이모 씨가 10년 전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고 거실에 있는 고무통에 넣고서 작은 방으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이 씨의 큰아들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사건 8일째인 5일에도 경찰은 남편 박 씨가 축산업에 종사한 기록을 토대로 옛 동료들을 수소문하는 등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또 친인척이 박 씨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과 의료 기록 등을 살피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10년 전인 2004년 봄까지 박 씨의 행적이 일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995년 둘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부모, 형제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둘째 아들 사고가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다고 이들은 기억했다. 더욱이 박 씨는 부모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2004년 봄까지 포천 시내 한 농장에서 근무를 했으며 이때까지 이 씨와 큰아들도 함께 살았다. 이 무렵 농장을 스스로 그만둔 것까지 확인됐고 이후 소재나 행적은 불분명한 상태다. 이들 모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체 은닉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남편 시신을 숨긴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 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한 진술의 진위를 가리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동률의 취중진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라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만 하는 거니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널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도 아무에게나 늘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만큼이나 나도 참 어색해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자꾸만 아까부터 했던 말도 애매한데 하지만 오늘 난 모두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야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민 기사 전해드립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 달 만에 감염자 수가 400명 늘어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곧 수그러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영국 런던대 위생열대의학대학원의 크리스 위티 박사는 환자 관리와 통제만 잘 이루어진다면 에볼라 확산은 곧 정점을 찍고 수그러들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위티 박사는 이번 에볼라 출현의 발원지인 기니가 최악의 고비를 넘기면서 감염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는 감염 환자 수가 늘고 있지만 곧 정점을 찍은 다음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에볼라 바이러스의 출현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환자도 드물었다며 이번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는 지적했다. 에볼라 감염자들의 치료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라이베리아에서 의료봉사 중 감염된 미국인 켄트 브렌틀리와 낸시 라이트 볼이 치료제 G맵을 투여받고 호전되면서 퇴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CNN은 그러나 G맵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다른 에볼라 환자들에게도 대량 투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도 의사들이 실험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에볼라에 의한 사망자 수가 887명으로 집계됐다고 WHO가 이날 발표했다. 지난달 1일 467명에서 한 달 새 4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감염자 수는 1603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인구 1억 8천만 명의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에서 두 번째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다. 에볼라가 시작된 서아프리카국 3개국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 감염자가 또다시 발생하자 에볼라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에볼라로 사망한 라이베리아 공무원을 치료하던 나이지리아인 의사가 감염된 것이라며 이 의사를 돕던 직원 3명에 대한 감염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마거리 첸 WHO 사무총장은 감염자가 많은 일부 국가의 부적절한 대처로 에볼라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첸 사무총장은 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날 서아프리카 지역을 돕기 위한 긴급 자금 $2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3개국이 이웃 국가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먼저 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였습니다. 3일 오후 중국 민난선 자오퉁시 류덴형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일 407명에 이른 가운데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베이징 청년보는 이날 류덴 지진의 7대 의문점을 보도했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6.5로 그동안 발생했던 강진들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규모 피해가 난 데 대해 신문은 규모 6.5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준회의 윈난성 지진방어처장은 지진의 가속도도 중요하다며 이번 지진의 기준 지진동, 즉 지진으로 발생하는 흔들림은 948겔에 달했다고 밝혔다. 400겔 이상이면 집이 파괴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격진에 속한다. 류덴의 사망자가 집중된 데 대해서는 이곳이 중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급 빈곤구역으로 주택 대부분이 굽지 않은 흙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흙벽돌로 지은 집은 좌우로 흔들리는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7월에 큰 비가 내려 이미 집안이 약해져 있던 점도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신징보는 정부 당국이 이번 지진 발생 지역에 2010년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이번 지진 발생 당시 자오퉁시와 쿤밍시에 지진파 도달 각각 10초와 57초 전에 경보가 전달돼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것도 일요일에 학생들이 없는 26개 학교에만 경보가 전파됐다. 한편 이날 중국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골든타임, 즉 인명구조 가능성이 높은 72시간 종료를 앞두고 공무원 10,000여 명과 군민 7,0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전날 현장에 도착한 리커창 총리는 진창길을 걸어다니며 구조를 독려했다. 그는 피해 촌락을 돌다 미끄러지자 땅바닥에 괜 흙물에 직접 손을 씻는 등 몸을 사리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변화된 전략 환경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본토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4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육군 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달 미 육군의 미래, 해외 주둔이 여전히 중요한가 태평양의 육군 사례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배치의 재검토 필요성을 내놓았다. 존 데니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장에 육군을 주둔한 방식은 구시대적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둔은 냉전 이후 거의 재평가 없이 그대로 유지돼 온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기묘하다며 그러나 전략적 환경의 중요한 변화와 육군에 파견하는 데 따르는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육군 주둔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성에 따른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공군 미사일 방어 부대들과 군사정보, 정찰, 감시 부대들을 중심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행정과 수송 비용을 줄이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현역 육군 소령 크리스토퍼 리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 기업 연구소, 랜드 연구소 등도 군 당국의 의뢰를 받아 해외 주둔 미군 배치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 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식품 수입 제한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적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산 가금류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다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육가공업체는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3대 육가공업체인 샌더스팜의 마이크 코크렐 최고 재무 책임자는 러시아는 위생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수입을 제한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정말로 가금류 수입을 중단하면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온갖 핑계로 서방 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경제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미국 육가공업체와 식품업체의 중요한 시장이다.
러시아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이용 닭고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미국에서 13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과 식료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중 11%에 달하는 규모다. 식료품 수입 제재가 미국 경제를 뒤흔들지는 못하겠지만 식품 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는 있다. 미 외교관계협의회 로버트 칸 선임 국제경제연구원은 러시아가 식품 수입 제한으로 맞불을 놓는 데 대해 러시아가 원유나 가스 수출을 제한한다면 서방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실제로 러시아가 이전에도 식품 규제를 이용해 갈등 국가에 보복하는 일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여객기 피격 사건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자 맥도널드가 위생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5일 자국 법원에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가 분리 독립한 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국면에서는 우크라이나산 유제품 수입을 중단했다. 몰도바가 유럽연합과 협력 협정을 체결하려 하자 몰도바산 과일 수입을 중단한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일부 유럽산 과일에서 동양 나방이 나왔다며 과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백지영의 그 여자.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여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여자는 웁니다. 그 여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여자의 마음은 눈물투성이. 그래서 그 여자는 그대 널 사랑했대요. 똑같아서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난
다음은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 국가 적폐 해결에 명량 리더십 보여라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여름 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일병 사건 가해자와 방조자를 일벌백계로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박 대통령 집권기의 큰 분기점이라고 보면 사실상 집권 2기의 시작이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전국에서 빠져나올 계기를 잡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리더십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다룬 영화 명량이 인기를 얻는데도 그런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화려한 뮤지컬이라면 명량대첩은 비장감이 흐르는 오페라다. 모함에 넘어가 자기에게 고통을 준 임금 앞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고하고 300척이 넘는 왜군에 맞서 싸운 이순신의 리더십에 관객은 눈시울을 붉혔다. 세월호 참사에서 선장과 선주의 무책임, 정부와 검경의 무능력에 실망한 터라 더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이순신은 자비롭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워 도망가는 병사를 가차없이 칼로 베었다. 그러나 일벌백계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기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동네 노인으로부터 울돌목의 거센 물기를 이용하는 것이 중과 부적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배웠다. 무엇보다 전투의 선봉에 서서 스스로 사직생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장수와 병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놓을 줄 알았다. 박 대통령이 일벌백계 언급에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이 사표를 냈다. 유병헌 시신 수사와 관련해 이성한 경찰청장도 물러났다.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벌백계와 지휘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 세월호 선실 구석구석을 뒤지라고 지시했지만 한 사람도 못 구하지 않았던가. 방법을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야만 세월호를 극복하고 군의 고질병도 없앨 수 있다. 명량에서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맹골수도의 물살이 떠오른다. 거기서 안타까운 꽃들이 도움을 기다리다 속절없이 죽어갔다.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다. 이순신은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부모님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었다. 박 대통령의 충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것이라야 한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에 차질 없어야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과태료를 물리고 관리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주민번호는 1968년 북한의 무장간첩 김신조 사건 이후 처음 도입됐고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가 쓰인 것은 75년부터다. 행정관리용으로 도입됐지만 주민등록법에 고유 목적의 사용을 금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동산 계약 등 민간에서도 널리 쓰였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1,0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가 새나가 불법 채권 추심,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주민번호 관리를 엄격히 하고 유출 행위를 엄단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수십 년간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없애려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 만큼 대비책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무단 수집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반면 유출했을 때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바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유출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아이핀과 마이핀 서비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을 주민번호를 대체할 온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꼽았으나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은 당장 진료 예약에 비상이 걸렸다. 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금융업체나 이동통신사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허용되는지 등 지침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의 계도 기간 중 업계가 알아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 대안을 찾는 등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 사설이었습니다.
김종환이 부릅니다.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두산이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겼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다. 두산이 4연패에서 벗어났다. 두산은 5일 잠실 기아전에서 완벽한 투타 밸런스를 앞세워 8대2로 완승했다. 선발 유희관이 7이닝 5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고 타선에서는 홍성흔, 김재호가 맹타를 휘둘렀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부산 롯데전 이후 모처럼 승리한 두산은 40승 47패로 4위 롯데와 3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5위 LG와의 승차는 없다. 그러나 선수들은 경기 후 담담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당장 1승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훈 선수로 선정된 김재호는 팀의 위기가 왔다. 선수단이 하나가 돼 이겨나가겠다며 팬들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과 같은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유희관도 지금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야수들이 경기 초반 많은 점수를 내주어 운 좋게 승리 투수가 됐다며 개인 성적이 아닌 팀을 위해 던지겠다고 말했다. 두산은 지난해에도 위기에서 똘똘 뭉쳐 상승세를 탔다. 2013 시즌 8월 5일까지 87경기에서 47승 2무 38패를 기록하다 2연전이 시작된 8월 6일부터 24승 1무 16패 정확히 6할의 승리를 올렸다. 잦은 이동, 변덕스러운 날씨, 취소된 경기의 재편성 등 변수가 많았지만 넥센 SK에 앞서 2연전 체제 전체 승률 1위를 차지했다. 두산은 이 기간 김현수, 홍성흔, 이원석이 결정적인 홈런을 번갈아 쏘아 올렸다. 허경민, 김재호, 민병헌 등도 좋은 타격감을 유지했다. 마운드의 수훈 선수는 윤명준, 19경기에 등판해 4승 6홀드 4세이브 1.35의 평균 자책점을 찍었다. 현재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당장 리퍼트, 노경은이 2군에 내려가 있다. 개막전 선발 로테이션에서 남은 투수는 유희관뿐이다. 하지만 올해도 2연전 체제 첫 경기를 완승으로 장식하며 가을 야구를 꿈꾸고 있다. 송일수 두산 감독은 경기 후 유희관이 오랜만에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다. 야수들의 집중력 있는 수비도 좋았다고 말했다. 부산 롯데 NC전은 경기가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는 양팀이 1대1로 맞선 5회 초 2사 1루 NC 김종호의 타석대 멈췄다. 3루 측 내야 뒤편의 조명탑이 꺼졌기 때문이다. 오후 7시 55분 경기를 중단시킨 심판진은 50분 가까이 기다렸으나 한 번 꺼진 조명탑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오후 8시 44분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다. 프로야구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것은 역대 7번째다. 이 가운데 조명탑 고장으로 선언된 사례는 3번째다. 이날 중단된 경기는 6일 오후 4시 똑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속개되고 곧바로 원래 예정됐던 6일 경기가 이어진다. 롯데 관계자는 애초 고압 차단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 교체 작업을 벌였으나 교체한 뒤에도 문제가 이어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넥센은 목동에서 SK를 8대3으로 꺾었고 삼성은 대전에서 한화에 14대1로 크게 이겼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오늘 캐나다에서 국제축구연맹 2014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막을 올립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성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일 오전 5시 동부 멍크턴에서 잉글랜드와 C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인다. 북한 대표팀은 전날 같은 시간 핀란드와 A조 첫 경기를 치러 남북 대결은 4강에서나 성사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대륙별 예선을 거친 16개국이 참가 4개 조가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상위 2팀이 8강 이후 토너먼트를 이어간다. 네 번째 본선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사상 첫 우승이다. 지금까지 최고 성적은 4년 전 대회에서 지수연이 활약해 이룬 3위. 그러나 2년 뒤 8강에서 개최국 일본의 1대3으로 발목이 잡혔다. 장슬기가 주축인 대표팀은 대회 예선으로 치러진 지난해 10월 19세 이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십을 9년 만에 재패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4년 전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깜짝 우승의 주역인 장슬기는 8골로 대회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대표팀은 지난 6월 캐나다, 미국 전지훈련을 거쳐 지난달 목포, 파주에서 조직력을 연마한 뒤 이미 현지 적응에 들어가 홍콩, 핀란드와의 연습 경기를 각각 7대0, 3대0으로 완승으로 장식했다. 정 감독은 지난해보다 대표팀의 스피드와 조직력이 모두 나아졌다고 자평했다. 잉글랜드와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C조에 뚜렷한 우승 후보가 없어 무난히 8강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9세 이하 AFC 챔피언십에서 한국에 막혀 준우승한 북한은 캐나다, 핀란드, 가나와 함께 A조에 묶였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이명주의 노래입니다. 보고 싶어요.
그대를 우연이라도 낯선 길에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가슴 시린 그 이별 후 사랑의 몸살을 알았던 날 그대 잘못도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 시간 지나 버려진 초대권 같은 사랑은 끝이 났어도 그대를 보고 싶어요. 어디선가 다시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그대를 어디서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가슴 시린 그 이별 후 사랑의 몸살을 알았던 날 그대 잘못도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 비에 젖어 떨어진 포스터 같은 사랑은 끝이 났어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집전하는 시복식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교황 방안준비위원회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식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춘 주교는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거리다. 광장 북단에서 2시간에 걸쳐 거행될 시복미사는 150개국 이상의 방송으로 송출된다고 말했다. 광화문 시복식에는 약 17만 2천 명의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가 참석할 전망이다. 유 주교는 교구마다 참석 신자 수를 조율했다. 이외에도 행사장을 찾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복미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행사장 입장은 그보다 앞선 오전 4시에서 7시에 이루어진다. 미사에서 교황의 시복선언이 이루어지면 124위의 모습을 담은 복자화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시복식 당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산 소형차를 타고 시청에서 광화문 앞까지 퍼레이드를 한다. 행사장을 찾은 신자들과 인사를 한 뒤 광화문 광장 북측에 마련될 지대에서 시복미사를 집전한다. 미사 전에는 한국 최대 순교 성지인 서소문 성지를 찾아가 기도를 한다. 이번에 시복되는 124위 복자 중 가장 많은 27위가 서소문 성지에서 순교했다. 광화문 제대 위에는 주물로 만든 8m 높이의 십자가가 세워진다. 제대 양옆과 행사장 곳곳에 대형 LED 전광판 20넉 대를 설치해 참석자들의 불편을 줄인다. 제대 한쪽에는 한복을 입고 비녀를 꽂은 성모상이 놓인다. 미사 중에 교황이 앉는 의자에는 건곤감리 사궤도 새긴다. 시복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신자들은 한국어로 응답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남에게 넘기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거래, 인사급여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도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적발되면 2회까지는 개선 권고나 시정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처음 적발됐다 하더라도 유출 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이핀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열쇠자리 무작위 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유출이 의심되면 1년에 3번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 아이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전해드리면서 8월 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보,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널 보내줬었지 날 속여가면서 잡고 싶었는지 몰라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남아있어 추억을 버리긴 너무나 아쉬워 난 너를 기억해 이제 말할까 나의 오랜 기다림 너 떠나고 너의 미소 볼 수 없지만 항상 기억할까 너의 그 모든 걸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난 이제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이제 모두 떠나갔지만 나에게 넌 남아있어 추억에 갇힌 채 울고 있었어 난 이제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 그런 날 용서할지 몰라 부족했던 내 모습 넌 나를 지키며 항상 위로했었지 난 그런 너에게 이젠 이렇게 아픔만 나